오늘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미국 대법원에 의해서 끝내 무효 판결을 받았다. 또 트럼프는 대법원 무효 판결 직후에 또 다른 관세 폭탄 10%를 발동했다라는 뉴스와 지금 뉴욕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IEEPA법에 의해서 발동했던 전 세계를 향한 상호 관세, 우리나라는 이 상호 관세율이 15%가 적용이 되고 있죠.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이게 전면 무효가 됐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발동 요건과 또 관련 규정에 관한 절차를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판시하면서 무효 선언을 했거든요. 자, 자세히 보면요. 우선 발동 요건에 있어서는 IEEPA법, 국제경제비상사태수권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상호 관세를 발동을 했는데 이 법에는 세계 경제가 비상사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발동 요건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나 세계 경제가 비상사태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발동 요건에 맞지 않다. 또 두 번째, 현재 IEEPA법에는 비상사태라고 하더라도 무역을 규제할 수 있고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조항, 그런 규정은 있지만 관세를 때릴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트럼프의 IEEPA법을 통한 상호 관세는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트럼프 관세 폭탄은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크게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호재인 것은 분명해요.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관세 폭탄을 때렸다가 자기 나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또 약 1,500억 달러 정도를 관세를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환급받고 또 그 돈이 뉴욕 증시로 들어오니까 일단 단기 호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바로 이어서 무역법 122조를 통원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10% 관세를 발동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없어졌지만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새로운 관세가 생긴 것이거든요. 자, 이것은 1970년대 초에 만들어진 법인데 미국의 무역 사정이 안 좋을 때,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지만 무역 사정이 안 좋을 때 최고 15%까지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10%를 발동을 했어요. 문제는 이 법은 한시법입니다. 일몰법이라는 거죠. 150일 이상 지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동된 법은 상호 관세가 무효로 되면서 생긴 그 공백을 메꾸는 그런 임시 응급처치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50일 내에 또 다른 조치를 마련하겠죠. 자,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등에 지금 트럼프가 때렸거나 지금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품목별 관세, 이거는 무려 25% 또는 그 이상입니다. 200%도 때리겠다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고 철강, 자동차 등은 이미 25%가 확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법은 상호 관세하고는 근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다르거든요. 이것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시행된 것이고 국가 안보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 피해가 입증되면 때릴 수가 있는데
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미국 법원에 제소한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무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가 무효되는 대신 이 품목별 관세 이쪽에 아주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150일 시간을 벌었지 않습니까?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 150일 시간을 번 사이에 새로운 건거법, 무역확장법은 물론이고 또 통상법 301조라든지 각종의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 신속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공화당의 의석수를 이용을 해서 상호 관세를 추가로 발동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생각하고 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끝내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과 대법원 무효 판결 직후에 트럼프가 또 다른 관세 폭탄, 무역법 122조에 따른 새로운 관세 10%를 부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뉴욕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속보,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무효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법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무효 판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상호 관세는 이 시각 없어집니다. 또 이미 부과했던 상호 관세, 그동안에 약 1,500억 달러 이상을 징수를 했는데요. 그거 다 돌려줘야 되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IEEAPA법, 국가 비상사태 수권법을 근거로 전 세계를 향해서 상호 관세를 때렸는데 이 국가 비상사태 수권법, 구체적으로는 International Economic Emergency 수권법입니다. 여기는 발동 요건을 국가 비상사태, 세계경제 비상사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비상사태이거나 미국 경제가 비상사태일 때 IEEAPA법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법 조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 지금 세계경제나 미국 경제가 과연 비상사태냐? 대부분은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최종 판결한 겁니다. 1심과 2심에도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6대3으로 판결했는데 역시 미국 대부분은 살아있다. 미국 대법원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이 훨씬 많고 또 공화당이 6, 민주당 개가 3으로 6대3으로 공화당이 압도적인데 판결 결과는 IEEAPA법이 무효다 하는 쪽이 6명, 또 유효다, 인정해야 된다는 게 3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거꾸로 3대 6으로 뒤집힌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또 이 규정 해석도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IEEAPA법에 따르면요. 세계경제가 비상사태여서 그 발동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때 취할 수 있는 조서를 수입 규제 등 무역 규제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무역 규제 안에 관세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했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 대법원은 무역 규제와 관세는 다르다. 관세에 대해서는 이 법에 언급이 없다. 따라서 IEEPA법에 근거한 상호관세법은 전면 무효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바로 반격하고 나왔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무역법 122조, 또 다른 무역법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관세 폭탄 10%를 때렸습니다. 자, 미국 무역법 122조는요, 70년대 초에 닉슨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건데요. 그때도 미국의 무역 수지 안 좋았거든요. 미국의 무역 수지가 안 좋았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외국을 향해서 관세를 때릴 수 있다라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동 요건이 IEEPA법보다도 좀 느슨합니다. IEEPA법은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만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반해서 이 무역법, 미국의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거나 미국 업체들이 무역 거래에서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을 때는 150일을 한도로 해서 최고 15%까지 관세를 때릴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규정을 가지고 와서 전 세계를 향해서 10%의 새 관세를 때렸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지금 품목별 관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호 관세와는 별개로 철강, 자동차, 또 반도체 등에 있어서 품목별 관세를 막고 있거나 맞을 예정이에요. 철강 관세는 이미 25% 확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품목별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고, 사실 상호 관세보다도 이 대목이 훨씬 아프고 또 관세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은 오로지 상호 관세에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품목별 관세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철강, 반도체 관세는 계속된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 칼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갖고 있는 현재 유효한 품목별 관세라는 칼은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 이 철강, 자동차, 반도체 관세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품목별 관세는요, IEEPA법과는 완전히 다른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규정이거든요. 현재 무역 확장법 232조에 대해서는 무슨 법원에 제소가 들어오고 있거나 이의 신청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이것을 판결할 현재 건덕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거나 오히려 더 강화될 수가 있다. 자, 무역확장법 232조는요.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피해를 입증하면 관세를 때릴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피해를 입증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철강, 자동차는 확정이 돼 있고 반도체, 의약품은 그 피해 입증 조사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미국 트럼프가 상호 관세가 무효가 됐으니까 품목별 관세를 더 세게 또 새로운 품목도 추가할 수는 있지만 바로 이 피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무역법 122조를 새로 끌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역법 122조는 150일 이상 연장하려면 국회가 다시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국회 동의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0% 때려놓고 또 품목별 관세의 근거법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전방위로 확대해서 상호 관세로 못 걷게 된 이 관세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대법원에서 관세 무효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불확실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의 트럼프가 오히려 발끈해서 더 강한
관세 폭탄을 터뜨릴 수가 있다. 자,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122조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는 통상법 301조라든지 각종의 의회 동의 없이 바로 관세 폭탄을 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뉴욕 증권 시장에서는요, 이번의 조처, 일단 환호 폭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 그동안 거둔 관세를 돌려주면 그 돈이 일단 돌아와서 뉴욕 증시의 유동성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관세 무효 판결 직후에 뉴욕 증시는 상승 반전해 버렸습니다. 약 1,500억 달러 이상의 돈이 뉴욕 증시로 다시 돌아오고 또 추가로 걷는 것도 일단은 좀 막히지 않겠는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무소불위로 다루던 상호 관세가 없어진 만큼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관세 폭탄의 화살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는 기대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새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10% 관세, 새로운 관세 폭탄을 추가했고 또 다른 관세 폭탄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 관세가 완전히 없어졌다거나 관세 폭탄의 후폭풍이 없다라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미국의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입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무려 지금 39조 달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5경 약 7천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 우리나라 1년 예산 727조 원의 80배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번에 상호 관세 무효 판결로 그동안에 거뒀던 관세를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국가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그 부족해진 더 줄어든 미국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게 되면요, 그것이 금융시장에 있는 민간의 돈을 싹 빨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 클라우딩 아웃 이펙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 구축 효과, 아주 쓸어간다, 쓸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클라우딩 아웃을 해가면 결국 다시 뉴욕 금융시장의 돈을 정부가 청소기처럼 빨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유동성 경색이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우려는 국채 발행 물량이 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 실세 금리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금리 인상의 공포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밤사이에 나온 미국의 PCE 물가지수, 소비지출 물가지수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연준 의사록에서는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면 실세금리가 올라가서 미국의 전체적 금융시장이 금리 인상 기조로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뉴욕 증시에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케빈 워시라는 분, 새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 중앙은행의 의장으로 내정된 그분이 알려진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상당히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자, 케빈 워시인지 무슨 핸드워시인지 또는 바디워시인지 아직은 우리가 이름이 낯선 분인데 그분이 5월달에 취임하게 되면 연준의 금리를 내릴 겁니다.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무효 때문에 미국 재무부가, 그러니까 베센트가 관세 국채를 더 찍어내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또 뉴욕 증시에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이 트럼프의 관세 무효 판결 자체를 종합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굉장한 호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또 국채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악재와 호재, 호재와 악재가 혼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언제 어떤 조처가 나와서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매우 지금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자, 이 김대호 영상에서는요, 격변하는 각종 경제 상황, 특히 트럼프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 달라지고 있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각종 변수들, 변화하는 거 그때그때 찍어서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신속하게 얼러트 배달을 해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당초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요것은 또 다른 영상을 바로 이어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